자, 상속세를 줄이는데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시간이 해결해주는 절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효과적인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미리미리 증여를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번 걱정을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 걱정, 둘째는 돈 걱정, 마지막 세금 걱정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6개월 이내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속세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이 세 가지 걱정을 하신 분들한테 정말 많은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상속세, 이 세금 걱정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가 나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유산취득형으로 과세 방식이 전환된다는 논의가 지난 3월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만 언제 시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28년입니다. 그래서 남은 2년 6개월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 딜레이 없이 업무를 차근차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재는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상속세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드렸기도 하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절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이후에 이 상속인들이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모두 다를 거기 때문에 이 해결책 역시 모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인 사전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상속세가 가진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상속세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맞죠? 이 돌아가신 분이 평생 동안 이룩한 경제적인 재산 가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세금이 조금씩 숨어 있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빵! 한꺼번에 터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 세금 준비를 할 때도 상속이 발생하기 직전에 부동산을 갑작스럽게 처분하거나 가족들에게 큰 금액을 현금을 몰래 뽑아주거나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긴 호흡으로 미리 증여를 하는 사전 증여가 많은 분들에게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면세점 증여입니다. 지금 현재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어떻습니까? 성인 자녀에게는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역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이내 자녀한테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부모님은 5천만 원까지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위, 며느리, 형제 같은 이런 기타 친족들에 대해서는 인별로 1천만 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가 없죠. 이렇게 긴 호흡으로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하는 게 바로 면세점 증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증여를 하기 때문에 이걸 10년 주기로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녀가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30살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번, 10살, 20살, 그리고 마지막 30살이 되었을 때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4번의 증여 동안 현재 증여재산 공제를 다 더하면 자녀가 세금 없이 총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의 재산 형성 자금이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금액은 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재 20, 30대 성인 남녀가 결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이 대략 3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적인 데이터긴 하지만 이런 대부분의 결혼 비용은 상당 부분 이렇게 면세점 증여를 통해서 세금 없이 재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게 이게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건 좋지만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 4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가장 최저한의 세율이 적용받는 10%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금이 나오는 구간은 어떻습니까?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하는 분부터 과세 표준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가 20% 구간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증여재산 공제를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줄 수 있는 1억까지에 대해서는 내가 10%의 세율은 내지만 그만큼 훨씬 더 큰 금액을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것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1억을 더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총 내가 납부할 수 있는 증여세 합계액은 4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주는 금액은 5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자녀한테는 5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줄 수 있는 총 금액은 21억 4천만 원이고 이때 증여세 합계액은 총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7억 8천만 원으로 면세점 증여보다는 월등히 높은 금액을 증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만약에 출산을 할 때 결혼공제나 출산공제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 더 생깁니다. 이때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아니면 내 시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은 나의 직계 존속이 아니죠.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를 받는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 신고를 미리 하지 않더라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그리고 자녀의 출생 같은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증여세가 없고 세 번째는 이 혼인에 대한 공제 그리고 자녀 출산에 대한 공제를 다 더해서 공제 한도의 합계가 1억 원이다. 따라서 내가 혼인을 할 때 1억을 받고 자녀를 출산할 때 1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전체 한도 1억을 벗어나니까 남은 1억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증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반드시 현금만 줘야 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억이라고 하는 공제범위 한도 이내라면 재산 종류와 상관이 없이 증여세가 없고 이 기준일은 혼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 그리고 출생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이나 만약에 내가 입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증여를 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이외에도 자녀의 결혼 시점 전후로 해서 세금이 없는 추가 증여가 가능한 부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녀가 출생하면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증여를 한 경우하고 상속 직전에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급하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여세와 상속세 전반적인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지 직접 계산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기혼인 이미 결혼을 한 자녀 2명이에요. 그리고 상속일 현재 남은 상속재산 가액은 15억 원인데 상속 전에 이미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예시는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매 10년마다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 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만큼만 10년 주기로 증여를 한 면세점 증여를 했을 때의 세금이에요. 자, 계산 내역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자녀의 출생부터 그리고 사망 당시까지 증여를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했죠. 자녀 A하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A의 B가 출생했을 때부터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매 10년마다 2천만 원씩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매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 A의 배우자, 자녀 B의 배우자 역시 자녀가 30살 때 혼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사위나 며느리가 되겠죠. 이런 사위나 며느리는 역시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10년 동안 증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망 당시에 각각 2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자녀 A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사망일까지 세금 없이 총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9천만 원이고 그들의 배우자는 각각 2천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증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증여세는 4명 모두 한 푼도 없었다. 그렇지만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속일 현재 남아있는 15억 원에다가 어떻습니까? 우리 세법상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라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그리고 상속인이 외의자라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A와 B는 상속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각각 5천만 원 합계 1억에 대해서만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계산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대략 1억 1,7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녀의 출생부터 아주 긴 호흡으로 내가 조금씩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증여재산 역시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만 포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 역시 1억 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 상속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컨디션에서 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급하게 그 자녀하고 배우자들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자가 증여받은 금액은 첫 번째 사례와는 동일하지만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나오죠. 그래서 자녀에게는 각자 2,160만 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에게는 각각 120만 원 증여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증여세만 하더라도 4,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일단 증여세로 먼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금액을 합산이 될 건데 이때는 상속 직전에 급하게 모든 금액을 현금 증여했기 때문에 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상속 재산에 그대로 100%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5억에다가 4억 2천만 원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 납부하는 상속세는 1억 7,5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긴 호흡으로 면세점 증여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망일 현재 이 상속세만 1억 1,7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망 직전에 같은 금액을 급하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포함해서 총 2억 2천만 원이란 세금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금 차이가 무려 2배가량 발생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평소에 미리 조금씩 증여를 할 때와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이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세금 차이를 직접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저도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해준 게 출생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 명의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넣어준 일이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가지고 수익으로 치환한다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 절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녹여서 장기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간단하면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절세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상속이나 증여, 양도 같은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